아이고, 이 썩을 놈의 여편네야. 어디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해. 며느리 도리도 모르는 게 진짜. 애는 뭐 아무 때나 쑥 나오면 되지. 조상님 모시는 제사가 먼저 아니여. 당장 기어들어와서 밥상 안 차리고 뭐해. 양수가 터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퍼부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인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 어머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금쪽 같은 아드님. 지금 어떤 여자랑 호텔에 있어요. 아주 둘이 홀딱 벗고 뒹굴고 있다고요. 그 꽃뱀이 아들 돈 다 빼먹게 생겼네요. 제가 지금 바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제사상 차릴 시간에 얼른 가보셔야겠어요. 친절하게 배달된 주소 한 통. 그날 밤 그 호텔 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부여잡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진통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 밥상 타령하던 시어머니, 이 둘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며느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온갖 행운과 돈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윤혜인의 아랫배에서 뜨끈한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방바닥이 순식간에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숨이 턱 막히는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혜인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여보, 나 지금 양수 터졌어.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혜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도진, 제발 전화 좀 받아. 목소리가 젖은 걸레처럼 축 늘어졌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벌써 10통이 넘었습니다. 혜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잠시 잦아들었죠.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구급차를 부르려 화면을 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 위로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카드로 큰돈이 결제됐다는 알림이었죠.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호텔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백만 원짜리 결제가 연달아 찍혔습니다. 혜인은 배를 움켜쥔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가슴 한복판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전 서태경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사모님, 남편분 돈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설마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를 낳는 이 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그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다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팽말숙의 이름이 떠 있었죠. 혜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팽말숙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 저 양수가 터져서. 혜인이 겨우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이야. 팽말숙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당장 이리로 넘어와서 제사상 차릴 준비나 해. 혜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 병원 가야 돼요. 뭐? 병원? 팽말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애는 아무 때나 낳는 거고 제사가 먼저지. 며느리 도리도 모르는 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혜인의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뱃속의 통증보다 더한 무언가가 명치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혜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젖어있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죠. 이 두 사람, 남편도 시어머니도 한꺼번에 무너뜨릴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혜인은 일부러 숨을 더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을 잔뜩 실었죠. 도진 씨가 지금 어떤 여자한테 홀려서 돈을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팽말숙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우리 도진이 돈을?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 우리 아들을? 방금 전까지 며느리에게 퍼붓던 욕설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 팽말숙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금쪽 같은 아들의 돈. 그년이 어디 있어? 주소대. 팽말숙이 씩씩거리며 다그쳤습니다. 혜인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소 보내드릴게요. 도진 씨, 지금 그 호텔에 있어요. 몇 호인지도 알아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에서 팽말숙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죠. 빨리 보내, 빨리. 내가 인연을 아주 가만 안 둬. 혜인은 통화를 끊자마자 태경에게 받아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이름, 객실 번호,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까지. 차유리. 혜인은 그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보냈어요. 미끼는 완벽하게 던져졌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고 나자 혜인의 얼굴에서 고통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 하나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다시는 예전의 순한 며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이번엔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 태경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부 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혜인은 텅 빈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든 살림살이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이 집에서 보낸 지난 몇 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참아온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오늘 밤 완전히 끝난 거예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혜인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집 그늘은 너한테 절대 안 물려줘. 구급차가 어둠을 가르며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통증은 점점 더 짧은 간격으로 밀려왔습니다. 혜인은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견뎠어요. 한편 그 시각 팽말숙의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팽말숙의 눈이 뒤집혔죠.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였어요. 전화기를 들고 딸들부터 불러냈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지금 당장 나와. 내 동생이 어떤 년한테 걸렸어. 수화기 너머로 딸들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팽말숙은 씩씩거리며 겉옷을 걸쳤어요. 내가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놓기 전엔 오늘 집에 안 들어와. 그렇게 팽말숙은 두 딸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로 택시 한 대가 급히 미끄러져 나갔어요. 목적지는 오직 한 곳. 혜인이 알려준 그 호텔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혜인이 분만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입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죠. 지금쯤 그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혜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깨고 유리문이 벌컥 열렸어요.
팽말숙이 앞장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뒤로 두 딸이 씩씩거리며 따라붙었죠. 어서 오십시오, 손님. 프런트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팽말숙은 대꾸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직진했어요. 저기 손님, 어디 찾으시는지 직원이 다급히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팽말숙이 획 돌아서서 눈을 부라렸어요. 내 아들 방 찾아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켜, 이거 안 나. 보안 요원 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이 시간에는 곤란합니다. 곤란은 무슨 곤란. 팽말숙이 요원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큰딸 백도경이 옆에서 목청을 높였어요. 우리 남동생이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고. 당신들이 그 책임질 거야? 작은 딸 백도희도 질세라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디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결국 세 모녀는 요원들을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자 팽말숙이 층수를 눌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죠. 어떤 년인지 얼굴 좀 보자. 우리 도진이 등쳐먹은 그 환양년.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내내 세 모녀는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머리채를 어떻게 잡을지 순서까지 정했어요. 엄마가 먼저 잡으면 우리가 옆에서 거들게. 도경이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년 얼굴에 물이라도 확 끼얹어야지. 도희가 팔을 걷어붙였어요. 땡 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세 모녀는 객실 번호를 확인하며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 카트를 끌던 직원과 마주쳤죠. 저기요, 이 방 문 좀 열어. 팽말숙이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그건 안 됩니다. 직원이 카트를 잡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팽말숙이 카트 위에 카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카트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놓으라니까. 내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팽말숙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죠. 결국 마스터키가 팽말숙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어쩔 줄 몰라 뒤로 물러섰어요. 팽말숙은 카드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죠. 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세 모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방 안의 광경에 다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커다란 침대가 있었어요. 그 위에 아들 도진이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함께였죠. 탁자 위엔 반쯤 비운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어요. 바닥엔 벗어던진 옷가지가 나뒹굴었습니다. 팽말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도진이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엄마, 엄마가 여긴 어떻게... 목소리가 새된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차유리는 멍한 얼굴이었어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듯 눈만 껌뻑였죠. 팽말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못난 놈아. 팽말숙이 슬리퍼로 도진의 등을 내리쳤어요. 애 낳는 마누라 버려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아파. 아프다고. 도진이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소리쳤습니다. 아파? 이게 아픈 거 알기는 알아? 팽말숙의 눈에서 불이 튀었어요. 그러다 시선이 침대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가린 차유리가 벌벌 떨고 있었죠. 팽말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어요. 너였구나. 우리 아들 등쳐먹은 년이. 성큼 다가가 유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거 나요, 아줌마.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어요. 아줌마,
아줌마라고? 팽말숙이 손에 더 힘을 줬습니다. 내가 내년 어미뻘이다. 이거 사. 두 딸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어요. 도경이 유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희는 옆에서 발을 굴렀죠. 인연이 우리 집 돈을 다 빼먹었어. 오늘 아주 혼쭐을 내주자, 엄마.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베개가 날아다니고 물건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다 헝클어졌죠. 도지는 그 틈에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불로 몸을 둘둘 감은 채였습니다. 엄마, 그만해. 사람들 다 몰려오겠어. 침대 밑에서 겨우 고개만 내밀고 말했죠. 뭐, 지금 전염 편드는 거야. 팽말숙이 아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도진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웅얼거렸어요. 그 꼴을 본 팽말숙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명색이 아들이라는 놈이 이 난리통에 제 몸 하나 사리기 바빴으니까요. 한편 처음엔 당황하던 유리도 시간이 지나자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유리가 팽말숙의 손을 힘껏 뿌리쳤어요. 대가들이 먼저 나한테 들이댔거든요. 뭐가 어째? 팽말숙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돈, 그거 다 도진 씨가 알아서 갖다 바친 거예요. 유리가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죠.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팽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침대 밑에 도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이불만 더 꽉 끌어안았죠. 팽말숙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 제 발로 돈을 갖다 바쳤다니. 거짓말. 우리 도진이가 그럴 리 없어. 팽말숙이 다시 유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유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젊은 힘으로 팽말숙의 어깨를 확 밀쳐냈죠. 팽말숙이 뒤로 휘청 넘어질 뻔했어요. 두 딸이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인연이 감히 우리 엄마를. 방 안의 소라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깨진 유리잔이 카펫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샴페인이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죠. 그 난장판 한가운데 팽말숙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방금 유리가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도진이가 제 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쿵쿵거리는 발걸음이 복도를 울렸죠. 팽말숙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또 누가 오는 거야? 숨을 헐떡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덩치 큰 사내들이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로 방바닥을 밟으며 들어왔죠.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이었어요. 팽말숙과 두 딸이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까지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어요. 사내들 사이를 가르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죠. 그 남자가 방 안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다 바닥에 주저앉은 유리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차유리, 낮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 팽말숙에게 대들던 기세가 온데간데 없었죠. 자기가 여기 왜? 유리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가 유리 앞에 섰습니다. 내 돈 빼돌려서 이런 데 쓰고 있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사람들이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뒷골목에서 돈놀이하는 걸로 유명한 자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유리와 겉으로만 부부인 사이였습니다.
팽말숙은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야,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딸들을 붙잡았습니다. 독사가 팽말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 이 집이 백도진 어머니 되시나?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우리 유리가 아드님한테 아주 공들였지. 공을 들여? 그게 무슨 소리야? 팽말숙이 되물었어요. 독사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침대 밑으로 향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도진을 질질 끌어냈어요. 이거나 놓으라고. 도진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도진을 방 한가운데 무릎 꿇렸어요. 독사가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백도진 씨, 정신 좀 차리셔야겠는데. 도진의 턱을 손끝으로 툭 쳤어요. 우리 유리가 왜 너한테 붙었는지 알아? 뭐라고요?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 나한테 빚이 산더미야. 독사가 유리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그 빚 갚으려고 너 같은 호구를 문 거지.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어요. 거짓말이야.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갔습니다. 도진이 유리를 돌아봤어요. 유리야,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지?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눈을 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나를 그냥 돈으로 봤구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동안 유리에게 갖다 바친 돈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가에서 몰래 빼돌린 그 돈이었죠. 도진은 바닥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명색이 한 집안의 사위였던 사람이 이 순간엔 그저 겁에 질린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독사가 이번엔 팽말숙에게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이 모양이니 어머니가 대신 좀 물어주셔야겠네. 팽말숙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아드님 이대로 두고 보실 거요? 독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렸어요. 팽말숙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죠. 그 당당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어요. 두 딸은 이미 겁을 잔뜩 집어먹었습니다. 슬금슬금 문 쪽으로 눈치를 봤죠. 엄마,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도경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몰라, 나도 무서워.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까지 다 같이 유리한테 달려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팽말숙과 도진은 어느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원망하던 두 사람이었죠. 이제는 어깨를 맞대고 벌벌 떨었어요. 엄마는 어떡해? 도진이 울먹였습니다. 몰라, 이 화상아.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팽말숙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절도 있는 구둣발 소리였죠. 호텔 지배인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그 자리에 계세요.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독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해 서로를 쳐다봤죠.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 나뒹구는 물건들, 엉망이 된 방 한가운데 사람들이 뒤엉킨 채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앞장선 경찰이 방을 둘러봤습니다. 몸싸움한 흔적, 겁에 질린 사람들, 그리고 낯선 사내들까지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었죠. 일단 다들 갑시다. 서에 가서 얘기하죠.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팽말숙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피해자야. 전현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가서 다 말씀하세요. 경찰이 팽말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진도, 유리도, 독사일당도 모두 줄줄이 방을 나섰어요. 방금 전까지 서로 물어뜯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됐죠. 복도를 걸어나가는 팽말숙의 얼굴은 한없이 초라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의 한 병실, 혜인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곁에서 들려왔습니다. 품 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잠들어 있었죠. 혜인은 그 작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어요. 혜인은 링거를 꽂은 팔을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밤새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래도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똑똑하고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인이 나직이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태경이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경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덕분에요. 혜인이 옅게 웃었어요. 태경은 잠든 아기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죠. 어젯밤 그 호텔에서 일이 좀 컸습니다. 태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혜인의 눈빛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따님들이 몰려가셨고요. 태경이 담담하게 이어갔어요. 거기에 뜻밖의 손님까지 왔습니다. 뜻밖의 손님이요? 혜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유리 뒤에 있던 남자입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돈 문제로 얽힌 사람인데 아주 험한 자리였죠. 혜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광경을 그려봤어요. 결국 다 같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태경이 말을 마쳤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분도 다 함께요. 그 말에 혜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밤새 무거웠던 가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죠.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네요. 혜인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침대맡에 놓았습니다. 남편분 회사 돈 문제, 증거는 다 모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혜인은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태경이 혜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분 다 정신없이 몰려있을 때요. 혜인은 한동안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이 꼬물거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죠.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비해 오신 거 지금 다 할게요.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경이 이혼 서류와 재산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혜인은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러곤 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도장 찍는 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렸죠. 이제 남편분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묶을 겁니다. 태경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것도요. 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친정돈 다 돌려받고 싶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태경이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편 그 시각 경찰서 안은 딴판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세운 팽말숙과 도진이 있었죠.
두 사람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화상아. 팽말숙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엄마가 뭘 안다고 냅다 쳐들어가. 도진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뭐, 이게 어디 어미한테. 엄마가 그 여자 머리채만 안 잡았어도. 도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놈이 정말. 팽말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을 보다 못한 형사가 다가왔어요. 두 분 조용히 좀 하세요. 형사가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팽말숙과 도진이 동시에 형사를 쳐다봤어요. 부인 되시는 분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에다 회사 돈 문제까지요. 그 말에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혜인이가? 네. 오늘 아침에 다 접수됐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급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은행 앱을 열어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계좌가 전부 묶여 있었죠. 카드도 하나같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이럴 수가 돈이 하나도. 도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어요. 팽말숙도 뒤늦게 자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손댈 수 없게 됐죠.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팽말숙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어요. 그것도 함께 묶였습니다. 형사가 짧게 답했습니다. 팽말숙이 뒷목을 잡고 휘청였어요. 안 돼, 그 집은 내가 평생을.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두 딸이 지켜봤어요. 도경과 도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까지 엮이면 큰일이야. 도경이 속삭였어요. 빨리 합의금 내고 빠져나가자. 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딸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방금 전까지 다 같이 몰려다니던 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살 길만 찾기 바빴어요. 팽말숙은 멀어지는 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 했죠. 얘들아, 어디가. 겨우 짜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한숨과 함께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혜인아, 나한테 왜 이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혜인이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아기가 작게 하품을 했어요.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살포시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부터 시작이야. 아주 나직이 속삭였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혜인은 아기와 함께 조리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창밖으로는 잘 가꾼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혜인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경이 조리원을 찾아왔어요. 몸조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태경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혜인이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소식 들으셨어요? 혜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하고 남편분 집에서 나오셨다고. 태경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머무실 곳이 마땅치 않은 모양이더군요. 혜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저 사람들 저한테 그런 것도 안 해줬어요. 혜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통하는 며느리한테 밥이나 차리라던 사람들이에요. 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조리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죠. 혜인과 태경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조리원 정문 앞이었어요. 낯익은 얼굴 둘이 서 있었습니다. 팽말숙과 도진이었죠.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새 부쩍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팽말숙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윤혜인, 당장 나와. 어디서 시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도진도 옆에서 팔을 휘둘렀습니다. 혜인아, 얘기 좀 하자. 나와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조리원 직원들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두 사람을 막아섰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팽말숙이 직원을 밀쳐냈습니다. 내 며느리 만나러 왔는데 이제 며느리 아니거든요.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팽말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창밖을 지켜보던 혜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기 딱하네요, 정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경찰에 알리는 게 낫겠습니다.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팽말숙과 도진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떠나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두고 보자, 윤혜인. 네가 잘 사나 어디 두고 봐. 그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혜인은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품 안의 아기가 뒤척였습니다. 혜인은 아기를 다독이며 낮게 속삭였죠.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날 저녁이었어요. 혜인은 무심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모임이 있었죠. 거기에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혜인을 두고 못된 여자라고 몰아세우는 글이었죠. 멀쩡한 남편을 버린 나쁜 며느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혜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투성이었죠. 혜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댓글도 여럿 달려 있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혜인을 욕하고 있었죠. 어쩜 저럴 수가 있냐. 애 아빠가 불쌍하네.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혜인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어요. 곧바로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지금 이거 보셨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인터넷에 저에 대한 글이. 보고 있습니다. 태경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누가 올렸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 사람들 집 같아요. 혜인이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낮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경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글 올린 사람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혜인은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처럼 퍼지고 있었죠. 억울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혜인은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마음을 다잡게 해줬죠. 엄마 절대 안 흔들려.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한편 그 시각 허름한 여관방이었습니다. 팽말숙과 도진이 좁은 방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낡은 이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죠. 도진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희죽거렸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혜인이 욕해. 댓글 좀 봐. 아주 신났어. 도진이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팽말숙이 그 화면을 힐끔 봤습니다. 잘한다, 잘해. 팽말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쟤까짓 게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소문이 쫙 퍼지면 얼굴도 못 들 거야.
도진이 신이 나서 그를 덮어 날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죠. 그저 지금의 통쾌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도진이 문득 진지해졌어요. 뭐 좋은 수라도 있어? 팽말숙이 물었습니다. 조리원 앞에서 사람들 다 보게 시위라도 하자. 도진이 눈을 번뜩였어요. 혜인이 망신 제대로 주는 거지. 팽말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까짓건 못할 게 뭐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못된 국리를 이어갔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조리원에서는 혜인이 잠든 아기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큰 파도가 몰려올 것 같은 예감. 하지만 혜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태경이라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조리원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팽말숙과 도진이 정문 앞에 진을 쳤죠. 손에는 삐뚤빼뚤 써 내려간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못된 며느리 물러가라. 팽말숙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친 여자. 도진도 옆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조리원 앞에서 무슨 소란이래.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팽말숙은 그 시선을 즐기는 듯 했어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여자가 멀쩡한 남편 두고 바람을 피웠어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떠들어댔죠. 사람들의 눈길이 조리원 쪽으로 쏠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리원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태경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 뒤로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따라왔어요. 태경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저분들이 하신 말씀 말인데요. 태경이 팽말숙과 도진을 가리켰어요.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에 팽말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팽말숙이 발끈했어요. 태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 있죠. 누가 올렸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태경이 종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로 저기 계신 두 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팽말숙에게 쏠렸어요. 팽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태경이 다시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분 아드님 말인데요.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다 나와 있고요. 도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거짓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도진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태경이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날 호텔 복도 화면도 있고요. 그 말에 도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죠. 지켜보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야? 애 낳은 사람을 저렇게 몰아붙여? 세상에 어쩜 저럴 수가. 이번엔 화살이 팽말숙과 도진에게 향했어요. 방금 전까지 혜인을 욕하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두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팽말숙은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얼굴을 가렸죠. 찍지 마, 찍지 말라고.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진도 들고 있던 종이를 슬그머니 내렸어요. 방금 전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두 사람은 그저 초라하게 서 있었죠.
잠시 후 태경이 조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혜인은 창문 너머로 모든 걸 지켜본 참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혜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제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태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윤혜인 씨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니까요. 혜인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조심스레 물었어요. 태경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옅은 그림자가 얼굴에 스쳤죠. 사실은 저도 사연이 있습니다. 태경이 나직이 말을 꺼냈어요. 오래전에 저희 집안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어떤 여자한테 온 집안이 휘둘렸죠. 혜인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어요. 태경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죠. 그 일로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혜인의 눈빛이 안쓰럽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오래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태경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다 이번 일과 얽히게 된 거죠. 그 여자가 혹시 혜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 호텔에 있던 그 사람입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혜인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태경이 왜 그렇게 치밀했는지, 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움직였는지, 그럼 변호사님한테도 이번 일이 혜인이 말끝을 흐렸어요. 오래 묵은 숙제를 푼 셈이죠. 태경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홀가분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한 침묵이 흘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아는 마음이었죠. 이제 마지막만 남았습니다. 태경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 두 사람 그냥 넘어갈 순 없게 됐습니다.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목소리에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한편 조리원 밖에서는 팽말숙과 도진이 사람들 틈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죠. 엄마 어떡해. 다 들켰어. 도진이 벌벌 떨며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화상아. 팽말숙도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볼썽사납게 다퉜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조리원 안 혜인의 방에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혜인은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받았죠. 품 안의 아기도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뒤집혔어요.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려졌죠. 동네 사람들은 팽말숙과 도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물던 여관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여관 주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손님, 방 좀 빼주셔야겠는데요. 주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뭐, 갑자기 방을 빼라니. 팽말숙이 발끈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주인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어디 사연 있는 분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팽말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건 저도 모르죠. 주인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무튼 오늘 안으로 나가주세요. 결국 두 사람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죠. 도진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팽말숙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터덜터덜 거리로 나섰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죠. 지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이것들이 전화도 안 받아.
팽말숙이 휴대전화를 내리쳤습니다. 엄마 딸들 다 그렇지 뭐. 도진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불리하니까 다 도망간 거잖아. 팽말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죠. 도진이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어요. 엄마 배고파? 도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팽말숙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이걸로 뭘 사 먹어? 팽말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팽말숙과 도진이 흠칫 몸을 굳혔죠. 백도진 씨, 팽말숙 씨 되시죠? 경찰이 두 사람 앞에 섰어요. 그런데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 저희랑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없는 말로 사람을 몰아세운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돈 문제도요. 그 말에 도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는 도진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도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이 배은망덕한 놈아. 팽말숙이 벌떡 일어섰어요. 네가 먼저 시위하자고 했잖아. 인터넷 글도 네가 다 올렸고 엄마가 좋다고 했잖아. 그때 두 사람이 경찰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죠. 경찰이 보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두 분 그만하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하시죠. 도진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안 갈래요. 못 가요. 때를 쓰듯 버둥거렸어요. 이거 나요. 제발 놔달라고요. 명색이 다 큰 어른이었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굴었죠. 팽말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저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나?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아들. 지금은 길바닥에 주저앉은 초라한 사내였죠. 도진아, 일어나. 팽말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엄마가 무슨 낯으로 창피를 따져. 도진이 악을 썼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다. 그 말이 팽말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다. 팽말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를 그렇게 키운 게 내 죄야.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을 따라 나섰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한때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지치고 초라한 모자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조리원에서는 혜인이 태경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태경이 방금 소식을 전한 참이었죠. 두 분 오늘 경찰서로 갔습니다. 태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혜인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렇군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마음이 좀 복잡하세요? 태경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글쎄요. 혜인이 옅게 웃었습니다. 밉긴 한데 후련하진 않네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미워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요. 혜인은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혜인이 나직이 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통 속에서 걸었던 그 전화 한 통,
모든 게 그날 밤부터 시작됐죠. 이제 그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혜인은 그 별을 오래도록 바라봤죠. 품 안의 아기가 작게 몸을 뒤척였어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어요.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죠. 혜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정에서 빼앗겼던 돈은 모두 되찾았어요. 혜인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솜씨 좋은 반찬 가게였죠. 손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금세 퍼졌어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2통 주세요. 단골 손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혜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참 잘 어울렸죠. 가게 한쪽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제법 자란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가 고사리 손을 뻗으며 옹알거렸죠.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혜인이 아이를 보며 눈을 맞췄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태경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오늘도 바쁘시네요. 태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손님이 많아졌어요. 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경은 이제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죠. 이 꽃은 뭐예요? 혜인이 꽃다발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봄이라서요. 태경이 멋쩍게 웃었어요. 가게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혜인이 꽃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죠. 아이가 태경을 보고 손뼉을 쳤어요. 우리 공주님 잘 있었어? 태경이 아이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그 모습을 보는 혜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죠. 혜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회사 돈에 손을 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그 일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진과 팽말숙의 이름이 나왔죠. 두 사람 모두 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이름도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노리고 사람들을 속인 여자, 그리고 뒤에서 돈놀이하던 남자, 호텔에 들이닥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들 역시 죗값을 치르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혜인은 라디오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네요. 태경이 나직이 말했어요. 네. 혜인이 짧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한결 담담했죠. 미움도 원망도 많이 옅어져 있었어요. 저 사람들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혜인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래 묵은 이야기가 오늘로 마침표를 찍었네요. 태경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어요. 혜인은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 맸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일하자고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편 그 시각 어느 조용한 곳이었어요. 팽말숙이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죠.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도, 살갑게 굴던 딸들도, 이제는 누구도 팽말숙을 찾지 않았죠. 팽말숙은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진통하던 며느리한테 밥이나 차리라던 그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며느리를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만약 아들을 바르게만 키웠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팽말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혼잣말이 힘없이 흩어졌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진 역시 혼자였어요. 지난 일들을 곱씹으며 후회했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두 사람에게 남은 건 텅 빈 시간뿐이었습니다. 다시 봄볕 가득한 반찬 가게. 혜인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으세요?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혜인은 뿌듯했죠. 이 모든 게 스스로 일궈낸 것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습니다. 혜인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창가로 다가가 따스한 볕을 쬐었죠. 우리 딸, 엄마가 약속 지켰지?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나쁜 그늘 하나 안 물려줬어. 아이가 방긋 웃으며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그 맑은 눈망울에 혜인의 마음이 뭉클해졌죠. 지난 겨울, 그 춥고 긴 밤, 혼자 진통을 견디며 흘렸던 눈물. 이제는 다 지난 일이 됐습니다. 혜인은 그 시간을 견뎌낸 자신이 대견했어요. 태경이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태경이 부드럽게 물었죠. 그냥요. 다 지나갔구나 싶어서요. 혜인이 옅게 웃으며 답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태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가게 안에는 밥 짓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울처럼 울렸죠. 혜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 가득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삶이었죠. 봄볕은 오래도록 가게 안을 비췄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통 속에서 홀로 버려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밥상이나 차리라며 등을 떠밀던 시어머니,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를 택한 남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으셨죠? 하지만 혜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지혜를 택했고 원망 대신 자기 삶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선 사람의 끝은 결국 봄볕처럼 따뜻했죠. 반대로 남을 짓밟던 이들은 텅 빈 방에서 뒤늦은 후에만 곱씹게 됐습니다. 세상 이치가 참 무섭고도 공평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억울하고 분해도 묵묵히 제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혜인처럼 꼭 다시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